적폐 청산과 정치 수질 개선을 위한 박주민의 정수기. 오늘은 삼성의 비자금 저격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을 모시고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추적기에 대해 들어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주민 의원님 투잡하신다는데 와서 네? 진작에 모시려고 했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지금도요 삼성 관련해서 비자금권과 관련해서 당에 TF가 있어요. 네. 원내대표 지시로 만들어진 이건희 등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와 제도 개선을 위한 TF가 더불어민주당에 있고요. 민병두 의원, 금태섭 의원, 그다음에 이하경, 김종민, 박찬대 의원님이 이제 같이 하고 계시는데 뭐 탄탄합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분들 그러니까 법사위, 정무위, 기재위 소속 의원들이시고요. 삼각 편대를 형성해서 그 뒤를 계속 쫓고 있고 그 덕에 성과도 있어요. 12월 12일부터 작년 12월 12일부터 국세청이 이건희를 비롯한 차명계좌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세청이 차명계좌인 것을 확인한 사람의 수는 12,000명. 12,000명? 예. 규모는 9조 3천억 원. 9조 3천억. 예, 그러니까 이상하지. 그러니까 이상하네요. 박주민 돈인데 박용진이 관리하고 있어. 이유는 뻔하죠. 세금을 피하려고 했거나 뭔가 못된 일을 하려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래서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거는 93년 8월이니까 24년 된 거고요. 그리고 삼성 이건희 건이 확인된 건 2008년에 확인됐으니까 9년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도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를 전혀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 국정감사 때 물어본 건 아니 왜 금융실명법을 이렇게 운영하십니까? 과세하세요. 그랬더니 의원님 그거는요 홍길동, 마루치 아라치, 노보트 태권부이 이런 저 가짜 이름이 아니면 실지 명의 박주민이나 박용진이나 돈주인이 누구든 간에 상관없이 그 주민등록상에 실존하는 인물이면 그 사람 이름으로 돈 관리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반이 당신이 금융위원장 맞냐? 제정신이냐? 금융실명제 도입의 취지는 다른 사람 명의로 하지 말라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 우기더라고. 아니 근데 사실 이번에 이제 이명박의 다스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그렇죠. 120억 관련돼서도 사실은 차명으로 관리가 되고 있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돈을 횡령한 다음에 그걸 한 17명 정도의 차명의 계좌를 터가지고 거기서 관리했다. 못된 짓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셉 포탈 혐의 있다라고 고발 당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는 제가 10월 16일 날 그걸 확인하고 10월 30일 날 금융위원회가 항복을 했거든요. 박용진 의원님 말씀이 맞아서요. 다시 고치겠습니다 하고 이전에는 다스 주인이 누구 건지 알면 뭐 할 거예요. 맞아요. 조셉 포탈 혐의로 수사도 못하고 세금도 못 물리는데 그러니까 그 이후에야 비로소 세금을 거둘 수가 있게 됐고 12월 12일부로 국세청이 세금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걷기 시작했다. 예.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훌륭하시네요. 그 삼성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가 있다라는 게 밝혀진 게 제가 앞서서 2008년 특검 그렇습니다. 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 어떻게 하다가 이 차명계좌가 밝혀졌는지 이야기를 좀. 예, 제가 아주 긴 얘기인데 설명을 드리면 김용철 이분의 이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 변호사인데요. 원래 특수부에서 근무를 하던 부장검사까지 하셨던 분이죠. 근데 그분이 검사 별로다. 관둬야 되겠다. 하고 이제 관두고 하필 어디를 갔냐면 삼성의 비서실 혹은 구조본이라고도 불렸죠. 그 삼성의 비서실에 구조본부에 재무팀장, 법률팀장 이런 걸 맡아요. 그러니 이 돈 들어오는 걸 다 봤어요. 이거는 무슨 짓인가 해가지고 이 양반이 삼성에서 있었던 일을 다 폭로를 하는 게 2007년입니다. 2007년에 폭로를 하고 그해 말에 김용철 변호사의 주장은 10조 이상의 비자금을 형성했다. 10조 이상의 비자금. 그 정황과 누가 이 로비의 대상이었고 내 이름으로도 있다라고 하는 차명계좌를 공개를 하고 이렇게 하죠. 모든 증거를 다 제공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요거를 계기로 해서 2007년 말에 12월에 특검이 법이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활동을 한 3개월인가 해요. 이때가 조준웅 특검입니다. 조준웅. 이 이름도 기억하십시오. 조준웅입니다. 조준웅 특검이
얼렁뚱땅 수사를 해서 딱 발표를 하는데 그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10조는 아닌 거고 10조는 아니다. 이 사람 이거 10조 있었던 거 아니야? 또? 10조가 있었어. 10조가 있었어. 왜냐하면 요 얘기하고 제가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지 말씀드릴게요. 4조 5천억 원의 돈을 1199개의 계좌에 486명의 이름으로 분산해서 차명 관리를 했다. 지금 박용진 의원님이 전혀 자료를 안 보시고 정확한 수치를 다 얘기하셨어요. 네. 얼마나 이거를 연구를 많이 하셨냐면 이걸 받아. 제가 산수는 못하는데 암기에는 가죠. 진짜 다 하나도 안 틀려. 486명의 이름으로 1199개의 차명 계좌에 4조 5천억을 2008년 4월 17일 날 보관하고 있다는 게 발견됐다. 2008년 4월 17일 날 그걸 발표를 해요. 특검의 발표입니다. 그날이 되게 중요합니다. 또 이것도 기억하세요. 4월 17일 여러분 제 생일이에요. 제 생일이고 그리고 이 날짜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과세하는 기간 때문에 논란이 되니까요. 근데 이걸 발표해서 와서 그 다음에 3일 뒤에 3일 뒤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과 사장단이 우르르 나와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희는 나왔고 대충 하고 이제 들어가고 근데 이학수 부회장이 나와서 이후에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 그 이은희 이름이네요. 이학수. 문제만 생기면 항상 이학수 나왔었는데. 그 학수. 근데 그 이학수 부회장이 세 가지를 발표를 하는데 1. 이건희 회장 명의로 실명 전환하겠습니다. 2. 밀린 세금은 납부하겠습니다. 3. 나머지 돈은 개인적으로 쓰지 않고 좋은 일에 사회가 공헌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요. 그런 줄 알았어요. 세 가지를 약속했는데 하나도 안 지켰어요. 하나도 안 지켰어요? 하나도 안 지켰어요. 실명 전환 안 했어요. 실명 전환 안 했어요? 자기 이름으로 간 게 아니라 다 해지해버리거나 찾아가 버렸어요. 이것도 불법이에요, 과정이. 누가 찾아간 거예요? 그럼 그것도 이건희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주민, 박용진 이름으로 이건희 돈을 해놨는데 우리가 와서 찾아가야 될 거 아니야. 내 도장 들고 주민등록도 들고 그렇게 안 하고 비서실에서 다 찾아갔대 그냥. 이거 이건희 돈인 거 알지? 내놔. 그래서 가져간 거지. 그럼 이것도 불법이에요. 찾아가서 그 돈은 또 어디다 보관을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지. 그럼 종족이 사라졌어요, 그 돈은? 두 가지 재미있는 일인데요. 돈이 그렇게 해서 어디로 사라졌는지도 몰라요. 세금을 안 냈으니까. 또 하나는 이게 상속재산이라고 해준 거예요. 분명히 김용철 변호사는 각 그룹에서 돈을 빼와가지고 만든 비자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속재산이라고 해줘버린 거예요. 근거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이게? 삼성이 그렇게 얘기했거든. 삼성의 관련자들과 이건희가 그 상속재산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상속재산입니다라고 발표를 해요. 그렇게 해서 무려 이건희는 비자금으로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숨기고 있었던 돈을 적법한 상속 면제부를 받아서 어떻게 됐느냐면 삼성생명의 지분율이 4%대였거든요. 그 전에는 20.1%로 딱 뛰어올라요. 그래서 삼성생명의 일대 주주가 됩니다. 아니 그럼 그 돈으로 주식을 산 거예요? 아니지. 아니면. 그러니까 주식으로 한 2조를 가지고 있었고요. 주식으로 한 2조를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2조 5천억 원 정도 현금 및 뭐 이렇게 해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거를 싹 다 자기 이름으로 전환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생명의 제1대 주주가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게요. 삼성생명이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하는데 꼭지점이에요. 그렇죠. 삼성생명이 지금 이제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두 개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이 중요한 결정적 역할을 누가 해줘요? 조준웅 삼성특검이 그거 비자금이 아니고 상속재산이라면서 넣어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드는 거지. 정호영 특검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다스 그때가 2008년이에요. 되게 중요한 때입니다. 2008년에 있었던 모든 특검이 다. 그러니까요. 다스 특검도 2007년에 이제 법이 통과가 돼서 시작해서 2008년 2월에 수사를 마치는데 사실상 다 이제 뭐 횡령 의혹이나 이거 발견하고도 덮어졌다.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죠. 정리를 해보면 이거네요. 약 4조 5천억 원의 비자금이 있었는데 4조 5천억 원 다 현금은 아니었고 2조 5천억 정도는 현금, 2조 그렇습니다. 정도는 삼성생명의 주식. 근데 이거를 이제 여러 다른 사람들의 이름으로 보관하고 있었는데 특검이 발견해냈습니다. 발견해내자 삼성에서 나와가지고 실명 다 전환하겠다. 그다음에 사회 공헌하겠다. 세금 내겠다라는 약속을 했는데 실명 전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현금은 삼성에서 와서 야 이거 우리 돈이라고 특검이 밝혀줬으니까 우리한테 줘. 그래서 찾아가서 어디론가 돈은 사라져버리고 삼성생명 주식은 야 이거 우리 주식이라고 조준웅 특검이 얘기했으니까 우리 주식 실명 전환한다. 근데 문제는 안 되지. 왜냐면 이거는 조준웅 특검이 또 상속받은 거라고 해줬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혹시 까먹을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왜 아까 비자금이 10조가 넘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림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림.
그 리히텐슈타인 이름 맞나? 우는. 그 예. 여성이 이렇게 뭐 행복한 눈물? 네. 그거 이건희 개인 재산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 그림을 비롯해서 엄청난 그림이 에버랜드 창고에 보관되고 있었다.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었죠. 네, 예. 기억나시죠? 예. 근데 그 그림 가격만 해도 10조는 될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림 한 점이? 아니요. 아, 창고에 있었던 창고에 있는 미술품. 묘지품들이. 그 어마어마한 거를 수사를 했느냐? 안 했습니다. 그건 아예 수사를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네, 어쨌든 이 조준웅 특검이라는 사람 이름을 기억해야 되겠구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 그 나중에 제가 몇 가지를 더 말씀을 이 조준웅 특검 문제는 따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오늘 다 못하는 거 아니야? 아니, 해야 되겠어요. 세금 내지 않은 문제 잠깐 하죠. 세금. 예. 그다음에 실명저단하지 않고 그렇게 가져갔어요. 가져가는 과정에서 세금을 내긴 내야 될 텐데. 그렇습니다. 세금 안 냈어요? 아니요. 우리가 이걸 분명히 해야 되는데 세금을 나중에 그 대법원 판결에 보면 1조 가까이를 냈어요. 이게 무슨 돈이냐면 세금 1조 냈다. 상속세, 증여세, 그다음에 양도세, 종합소득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상속세가 제일 크잖아요. 제일 크죠. 안 냈어요. 일단 뭐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꽤 되셔서 시간이 지났다. 안 내요. 다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돼 있었으니까 증여세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기한이 지난 것들이 있다 없다 뭐 이래가면서 상당히 적은 숫자로 내고요. 양도세와 종합소득세는 냈습니다. 이건 냈고. 예.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금융실명법 위반이다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명계좌로 걸려 있으니까. 예, 금융위원회는 아니에요. 금융실명법 위반 아니에요. 그 사람은 마루치 아라치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길래 당신 지금 정권이 바뀐 거 모르는가 본데 문재인 정부 시절이에요. 이러시면 안 돼요. 얘기를 해서 입장을 바꾼 게 차명으로 확인이 되면 검찰과 금감원과 국세청에서 차명으로 확인이 되면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라서 이자 및 배당소득 99%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소득세는 아마 35% 정도를 낼 거예요. 근데 이 99%를 내야 되는 금융실명법에 따라서 35%와 99%의 나머지 자녀분에 대한 세금을 걷어야 된다라고 하는 제 주장을 인정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했어요. 우리가 문제를 삼는 건 국세기본법에 따른 소득이 아니라 금융실명법에 따른 세금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안 냈다라고 하는 지적을 일단 인정을 받은 거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93년 8월 12일이 금융실명제를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93년 8월 12일 이전에 개설된 차명 계좌는 과징금 50%를 내라. 그리고 세금도 99% 내라. 이런 거고요. 93년 이후의 계좌에 대해서는 과징금 대상은 아니에요. 긴급 명령 발표된 시점에서 했었으니까. 그런데 1199개의 계좌 중에 몇 개나 93년 이전 계좌냐 알아보니까 20개 계좌가 그때 있었어요. 20개 계좌를 저희한테 보고를 하더라고요. 이 20개 계좌에 대해서 과징금을 했냐? 안 냈다. 왜 안 걷냐? 아이고, 그 과징금까지 걷어요. 뭐 이런 투예요. 그런데 삼성에 너무 가혹해. 그러니까 왜 회장님한테 왜 이러세요? 이러는 거지. 우리 회장님한테 왜 이러세요? 그래서 금융위원장 보고 다시 얘기를 했죠. 이러시면 안 된다. 법에 있는 대로 하시라. 왜 자꾸 이건희 앞에서 작아지냐 했더니 이분이 발끈. 저는 삼성 앞에서 작아진 적이 없습니다. 원래 작았습니다. 원래 작은 거였는지. 그러면 허시라 법대로. 근데 저만 그렇게 주장한 게 아니잖아요. 금융행정혁신위원회. 그러니까 각 부처마다 이른바 적폐청산을 위해서 여러 혁신위원회와 개혁위원회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속속 발표했잖아요. 작년 말에. 예를 들면 한일 위안부 TF. 그다음에 검찰도 개혁위원회가 있었죠. 혁신위원회가. 혁신위원회요? 지금 이번 정부 들어서요? 그렇죠. 문무일 검찰총장 그걸 받아들여서 사과도 하고 개혁위원회가 있었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한 거죠. 근데 다 어떻게 했느냐면 발표하면 검찰총장, 외교부 장관 뭐 잘 따르고 저희가 충실하게 권고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러잖아요. 12월 거의 말쯤에요. 금융행정혁신위원회도 이걸 발표를 합니다. 거기에 중요한 권고사항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이건희에 대해서 과징금 부여해라, 부과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빛의 속도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거부합니다. 딱 그래버린 거예요. 황당한 사람이죠. 아니,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거부하는 이유는 뭐예요? 논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논리가 아주 빈약합니다. 그러니까 법에도 있고 권고안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이건희 것만 거둘 수 없잖아요. 다 걷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 거두면 되잖아요. 네, 다 거두면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엄마가 아들을 위해서 만든
차명계좌, 또 동창회, 향후회 음. 이런 데도 다 차명계좌다 이거예요. 과징금 걷어야 된다. 그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동창회 향후회를 검찰이 수사해요? 엄마가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를 금감원이 감독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가 대상을 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부정 및 사기 행위로 금융당국과 조세당국을 농락하는 정부기관을 농락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거두라는 얘기 아니냐. 네. 당신도 그걸 인정했던 거 아니냐. 아유 그랬더니 뭐 죽어도 못한대요. 왜 버티느냐. 왜 버티느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4월 17일 예, 제 생일 4월 17일 2008년 4월 17일에 발표했기 때문에 이게 기준일이 됩니다. 네. 10년이 된 거예요. 올해 4월 17일이면 10년이 돼서 아셨지? 지나버리는 거예요 이제. 시효가 끝나버리는 시효가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2개월만 국세청이라든지 또는 금융위 공무원들이 민기적거리고 있으면 시효가 끝나버려서 2개월은 아니지. 이제 겨우 1월 며칠이고 3일인가. 2월이 아니군요. 네. 죄송해요. 왜 이렇게 날씨가 추운지. 4개월. 4개월만 네. 버티면 그러면 완전히 합법적인 면죄부를 주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속이 타요 안 타요? 예? 근데 이런 게 방송에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여기저기서 언론에도 얘기 안 해요. 떠들어야 되겠네. 계속 여러분이 계속 떠들어서 금융위원회 정신 차려라. 최종구 금융위원장 이러면 안 된다. 지금은 정의로운 문재인 정부 시절이다. 왜 그러냐 이렇게 하면서 하셔야 돼요. 문꿀 오소리님들이 이런 걸 공격을 해주셔야 돼요. 저한테 문자 보내지 마시고요. 이 부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정부의 얼굴이 먹칠하는 일이에요. 저는 그날도 되게 기분이 나빴어요. 예. 그러니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수요일 날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발표를 해요. 목요일 날 송년 기자간담회를 잡아요. 그래서 빛의 속도로 거부를 해버려요. 네. 금요일 날 정무위원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국회 최종구 위원장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우리 여당 의원들은 아니 무슨 혁신 권고를 했더니 그걸 그렇게 거부해버리면 어떡합니까? 다 한마디씩 해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소신 있는 분이십니다. 소신. 그러니까 순간 모욕적이었어. 모욕적. 아니 무슨 야당 의원들한테 칭찬받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환장하겠어요. 환장. 난 진짜 그런 사람들 보면 너무 환장하겠어요. 그리고 지금도 야당 의원들 찾아다니면서 로비하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내 느낌에 야당 의원들하고 아주 친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른바 여러분 모피아라는 단어 기억하세요? 모피아. 알죠? 금융 관료, 재경부 관료, 기재위 관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모피아라고 그러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금융계 사람들하고 엮여가지고 그렇죠. 뭐 회전문 인사도 하고 뭐 이러면서 끈끈이 얽혀가지고 검찰은 왜 우리 박주민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라인들이 있다면서요. 뭐 이렇게 공안부 라인, 특수부 라인 뭐 이렇게 있어서 이 정부가 들어서면 확 바뀌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네, 가끔 바뀌죠. 예. 이거 안 그래. 모피아는 그냥 모피아야. 그래서 한 덩어리로. 보수 정부가 들어서든 개혁 정부가 들어서든 그냥 자기들이 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기재부 마피아들, 네. 이 금융 마피아들이 자기들끼리 우리가 대한민국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뭐 실력은 있으니까 자부심 막 이런 것들 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요 안 바꿔요. 아마 제가 듣기로는 국회의원이 이 모피아들에게 항복 받은 거 10월 30일 날 처음이래요. 전부 다 무조건 부인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잘못한 거 없고 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법도 자기들이 만들지 시행령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지 온갖 자료와 팩트를 다 쥐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한두 명이 달라들어가지고는 게임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아주 심각한 상황에 와 있다. 지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3개월 조금 더 지나면 사실상 이건희의 차명재산, 특검이 수사해서 밝혔던 차명재산에 대한 과징금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둘 수 있는 게 끝난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왜냐하면 이건 국세청의 문제인데 네. 국세청이 원래는 우리가 모든 과세가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5년이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정 및 사기 행위 이미 확인되면 10년입니다. 10년이죠. 486명이 1199개를 가지고 있으면 사내가의 범을 잡고 뭐 이런 그 야바이를 한 거 아니에요. 네. 사기 및 부정 행위다. 그렇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지금 10년으로 늘려놔도 간당간당하게 있는 상태라서요. 세금 걷는 문제는 되게 중요한 빨리 다스 관련된 수사나 이런 것들 2월 내에 다 마무리 짓고 다 여기 달라붙어야 되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세금 한 1조 냈는데 원래 내야 될 세금이 2조가 넘잖아요. 그럼 1조 이상 더 걷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세금은 모든 기자들도 이게 궁금해하던데 얼마나 걷냐 이러던데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99%니까요.
가령 뭐 100억이 있었다. 통장에 그 100억이면 예를 들면 3%다. 그러면 그 3억. 매해마다 3억이잖아요. 매해마다 3억. 그걸 그냥 다 가져가는 의미예요. 근데 이 과징금이 무서운 거죠. 과징금이 50%잖아요. 원금의 절반을 가져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원금의 절반을 가져간다 하면 대충 뭐 치면은 2조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안 되나요? 그러니까 이 원금이 20개 계좌에 얼마가 들어있느냐가 지금 핵심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런데 93년 이전에. 네, 그게 이제 우리 유출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 알려주니까. 이때 여러분 현명관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부회장이셨어요. 네. 이분이 제주도지사를 나가려고 이 90년 초에 이렇게 애를 쓰세요. 근데 재산이 너무 많다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네. 한 2천 몇백억 재산이에요. 자기 재산은 아닌 거지 뭐. 그렇죠. 이분이 나중에 자기 억울하다 재산이고. 그러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내 재산 중에 2천억 원은 이거니 거다 발표를 해버려요. 삼성이 화들짝 놀랐었어 그때도. 근데 이게 어떻게 해. 사실이 드러나도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야 돼 대한민국은. 현명관이 발표를 했는데 삼성이니까 넘어가겠죠. 이씨. 그러니까 그런 제가 참여한 계좌 발표해봐. 이씨. 당장 뜯어오지. 근데 이때 자기 계좌에 이 2천억 있는 건 이거니 거다. 삼성생명 주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때 이 양반이 88년에 개설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93년 이전 계좌가 20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던 거죠. 그럼 그 20개 계좌에는 알토란 같은 돈들이 알토란 같은 돈들이 들어있었다고 들어있겠죠. 본 거죠. 왜냐하면 요즘에야 이제 사회이사나 이런 걸로 해서 좀 눈치를 봐야 되는데 93년 이전에는 정말 허술했잖아요. 그럼 해먹어도 그때 많이 해먹었겠지. 그렇죠.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짧게 한번 짚어보자. 벌써 마지막이에요? 아니 아까 세 가지 약속 중에 사회 환원하겠다. 이 약속도 안 지켰나요? 안 지켰죠. 그래서 이제 삼성 측에 이걸 확인을 하니 어떻게 좋은 일에 쓸까 고민하시다가 2014년에 너무 고민하다가 쓰러지셔서 그 뒤로도 뭐 약속은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일어나시면 지키는 걸로. 너무 고민하다가 쓰러지셨나 보다. 어디 좋은 데 써야 되지 막 이러면서. 난 나한테 쓰는 게 제일 좋은데. 아니 뭐 이렇게 편찮으신 분한테 뭐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시간이 이렇게 많았는데. 아니 근데 쓰러지셨다 하더라도 원래 삼성이 이제 혼자 다 결정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약속한 게 언제예요? 약속한 건 2008년인데. 8년 동안 고민만 하셨던 거죠. 아무리 쓰러진 분이라도 이건 욕을 좀 해야 돼요. 아니 그럼 8년 동안 9년 동안 아무 고민 안 하다가 황당합니다. 결과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정리해보면 실명 전환하지 않은 채로 그냥 떼거리로 와서 찾아갔다. 예. 그것도 불법이다. 예, 그 불법이고 그 과정에서 세금 등 하나도 제대로 안 냈. 금융실명법에 따른 세금은 하나도 내지 않았다. 금융실명법에 따른 세금 하나도 안 냈다. 증여세와 관련된 논란과 상속세를 왜 눈 감아줬는지 논란도 남아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사회 환원도 하지 않았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과징금이라든지 뭐 이런 세금 납부를 할 수 있는 시한이 얼마 안 남았다.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다. 이거 지금 빨리 해야 된다 이것도. 왜 이렇게 해야 될 게 많죠. 정호영 특검 그 다수수했던 사람도 공소시효가 2월에 끝나요. 그래서 제가 2월이 입력이 돼 있나 봐요. 2월 20일. 아 이거 정말 큰일입니다. 대한민국. 다스 관련된 횡령도 시효가 지났다는 얘기가 많아요. 지금. 그래서 그것도 좀 답답하죠. 네. 자, 대충 뭐 지금 쭉 말씀해 주시면서 뭐 보험회사 경영권 승계 문제 이런 얘기도 좀 많이 해 주셨어요. 네. 근데 재밌는 게 엊그저께인가요? 삼성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 200개가 또 발견됐다라는 보도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자, 조준웅 특검이 엉터리였다라고 하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상속재산이다. 이병철로부터 받은 상속재산이다. 1199개 계좌의 분석을 쭉 해보니 93년 이전에 개설된 게 20개고 나머지는 다 2000년 이후에 만들어진 계좌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것도 자기들만 가지고 있다가 잠깐만. 상속재산인데 2000년 이후에 만들어진 그래 이상하지. 87년에 돌아가셨어. 1987 1987년에 그랬는데 상속은 2000년 이후에 한 거야.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돼. 이걸 어디 살아계셨던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뭐 방송 용어인지 모르겠고 골 때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수사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웃긴 건 이것도 지들만 알고 있었어요. 금융위원회가. 그래서 내가 과징금 걷어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10월 16일 과징금하고 세금 걷어라 이러니까는 저한테 와서 쫙 보여준 거예요. 과징금 걷을 거 20개밖에 없어요, 의원님. 왜 이러세요? 쪼잔하게 그거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멘붕이었지. 아니 87년에 돌아가셨으면 88년에는 다 받아야지. 아무리 늦어도
그렇지. 근데 사실 민법상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망하면 즉시돼요. 그렇지. 자동으로. 이게 뭐지? 그러니까 나는 사망을 2000년 이후에 하셨구만 이병수. 우리 그걸 몰랐어. 이거를 쭉 보니까 심지어는 2007년 조준웅 특검이 시작될 때도 40몇 개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계속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게 비자금으로 만들었지 무슨 상속재산이라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거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로 재밌습니다. 1199개라고 그랬죠. 네. 지금 1267개인가로 늘어났어요. 1227개인가? 267개요? 그러니까 더 늘어났어요. 더 늘어났어요? 네. 자, 봐요. 국세청에서 얘기를 합니다. 네. 저희가 그때 세금 때문에 좀 알아봤더니요. 1199개가 아니라 더 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얼마나 더 있어야 돼요? 국세기본법에 의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개별 가세정보는. 그래? 꽤 많은 숫자가 있다. 이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구나. 이거 첫 번째. 네. 두 번째. 경찰이요. 수사를 잘해야 해. 느닷없이. 그래서 올해 5월 달에, 작년 5월에. 수사권을 받아야 되거든요. 받아야 돼. 이렇게 분리해야 돼요. 이게 작년 5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모 인테리어 업자가 저 인테리어를 무자료로 이렇게 한다더라도 탈세 혐의가 있다라고 하는 고발이 들어와요. 네. 덮쳐요. 덮쳤더니 이 사람이 주로 재벌들하고 거래를 해야 해. 보니까 조준웅이 아니죠. 누구지? 한진 회장. 하여튼 조 뭐예요? 네. 조 의원님이 기억나지 않는 사람은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입니다. 조 회장, 네. 한진 조 회장. 그리고 딸이 워낙 유명해가지고 조연아. 정작 회장 이름은 모르겠어. 그래서 한진 조 회장님과 네. 이건희 회장하고 거래를 한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진은 너무 단순해. 사모님이 이태리 가셔갖고 좋은 욕조하고 타이루 이런 거 가져다가 자기 집에 발라. 그리고 그거를 호텔 짓는 그 공사비용에다 얹어. 그러니까 이건 너무 단순해가지고. 무슨 재벌들이 하는 짓이 이렇게 쪼잔해. 비싸. 한 16억인가 그랬대. 그것만 타이루랑 이런 게. 타일만 16억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공사비에 얹은 걸로 해갖고요. 네. 그걸로 해서 조 회장은 경찰에 한번 불려갔어요. 근데 삼성은 무려 9년 동안 150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그걸 해요. 이거는 도대체 뭐지? 이거 비자금하고 이거 아까 말씀드린 한진의 경우 이건 그러니까 횡령이죠. 횡령. 배임이잖아요. 네, 배임이고. 횡령이죠, 횡령에 따른 수사가 되는 건데 이거 뭐지? 이거 삼성 돈은 어디서 나온 거지? 그거지. 그래서 몇십억이 어디서 나온 거지? 경찰이 아주 정식에 딱 수사를 해요. 네. 그래가지고 덮쳐. 어딜 덮치냐면 삼성물산 한남동 분소를 덮쳐요. 네. 거기서 삼성 이건희 회장, 이재용 네 집, 그다음에 딸내미네 집, 리움 미술관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거기 몰려 있어요. 한남동에. 네. 거기에 그 삼성 왕국을 관리하는 삼성물산 거기를 딱 덮쳐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횡령한 거 아니고 이건희 회장님의 차명재산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엥? 이래가지고 말이 돼? 하고 그 다음에 5월, 7월, 9월에 네. 그러니까 5월에는 인테리어 업체를 덮치고요. 7월에는 분소를 덮치고요. 9월에는 드디어 삼성물산 본사를 덮쳐요. 압수수색을 딱 봐요. 그때 차명기자가 쫙 있어. 8개인가가 잡혔어요. 네. 그래서 국세청에다가 협조해라. 근데 국세청이 안 한다. 이랬던 거죠. 국세청은 왜 자꾸 그래요? 국세청은 우리 죽여라 차라리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 회장님을 건드릴 수 없어. 그래서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집니다. 네. 경찰이 국세청을 덮치죠. 서울청을 덮쳐요. 그래가지고 가져갔는데 거기서 200개 확인된 거야. 국세청 너무 쪽팔리다. 쪽팔리지. 창피한 일이죠. 8개인 줄 알고 들어갔더니 200개가 있었던 거예요. 경찰도 놀란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많아? 이러면서. 근데 국세청이 더 웃긴 건 뭐냐면 네. 이거 2011년에 삼성도 그 얘기를 해요. 2011년에 자진납세했다는 거예요. 200 몇 개 계좌에 대해서 네. 1,000억 정도를 냈대요. 그러니까 더 하고 다 놀라는 거야. 1. 국세청은 왜 이 차명계좌가 발견되고 스스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를 안 했을까? 금융실명 위반으로. 위반인데다가 조세 포탈 혐의가 있죠. 우리 회장님이니까. 네. 우리 회장님이니까 고발 안 했겠지. 황당한 거야. 이거 자체가 논란이에요. 두 번째, 이 돈은 어디서 왔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말을 맞추려고 어떻게들 얘기하냐. 국세청이랑 삼성 쪽 사람들은 이거 2008년에 발견됐던 그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건지 누가 어떻게 알아? 다시 수사해봐야지. 다른 돈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조준웅 특검은 엉터리예요. 아무것도 수사한 게 없어요. 그리고 금융감독원을 제가 이제 정무이니까 금감원이 있잖아요. 금감원에 얘기를 해서 그때 발견된 1199개자 제대로 전수조사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이러더라고요. 그럼 제대로 전수조사 다 하세요. 해가지고 결과 보고하세요. 결과를 딱 가져왔는데 어라? 32개가 또 발견됐대. 까도 끝이 없는 양파 차명 계좌. 사실은 몇천 개 있는 거 아니에요? 엄청 많은 거예요. 김용철 변호사는 다 엉터리라고 지금도 주장해요. 수사 자체가. 하긴 김용철 변호사 아까 모두에 설명해 주신 거에 따르면 10조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조준웅 특검이 밝힌 건 4조 5천억 정도니까 그 금액 차이는 5조 5천억이에요. 네. 더 있을 수도 있죠. 김용철 변호사가 모르는. 이게 저도 그냥 들은 얘기인데 네. 사실관계를 뭐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삼성은 1199개 계좌를 어떻게 털었을까?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삼성증권을 압수수색하러 갔대요. 네. 거기에 뭐 이렇게 쫙 해서 정리된 파일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책상에 정확하게 올려져 있었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네. 뭐 어떻게 발견했대요. 그래서 이게 허술하게 발렸을 리가 없는데 삼성이 네. 딱 정리된 파일 딱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걸 가져와서 그게 1199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를 막 캐고 더 확대해 간 게 아니라 1199개가 있었네 이걸로 그냥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허술한 수사에 대해서 재수사가 필요하다. 이건 뭐 저희 TF가 한 몇 달 동안 삼성 이건희 회장 건과 관련된 차명 계좌를 파악하고 국세청과 금융위원회와 계속되는 업무 협의와 간담회를 통해서 확인된 거는 엉터리였구나. 엉터리였구나. 아니 이건 진짜 특검을 한번 해야 되겠는데요. 특검에 대한 왜냐면 특검? 아니 특검에 대한 특검 포함해서 저는 그냥 우리 검찰이 해야지 특검에다 맡길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래 지금 뭐 검찰 자유한국당이 찬성해 주겠어요? 그렇죠. 검찰도 무슨 수사팀을 하나 꾸려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 자신 있다고 하던데 검찰은? 그래? 아니 원래 자료 자기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특검 그 자료 가지고 있고 이거는 너무 뻔한 거야. 경찰은 더 이상 못 나간다고 그래요. 경찰은 더 이상 이거 뭐지 이거 정석대로 수사했더니 일이 점점 커져.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멍하니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저는 검찰이 경찰 수사를 이건 받아서 전체적으로 2008년 것도 재수사하고 또 지금 발견되고 있는 새로운 차명 계좌 건까지 다 해서 새로운 수사를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거둘 거 걷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좀 투명하게 삼성이 운영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또 삼성이 이제 좀 그렇게 바뀌면 다른 재벌들도 바뀌잖아요. 그럼요.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거를 들어보면은 국세청 발표도 사실상 믿기가 어렵고 검찰 예전에 특검 수사도 믿을 수가 없고 경찰도 뭐 더 이상 나가기 어렵다는 등의 뭐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면 진짜 뭔가 좀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검찰이 다스 수사와 관련해서 상당히 이 악물고 시작한다 이런 느낌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로 결론한다면서요. 다스를 전면 재수사하고 정호영 당시 특검 수사에 대해서도 다시 들여다본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좀 그래야 된다고 봐요. 똑같다. 그래서 조준웅 특검이 했었던 엉터리 수사도 전면 재수사하고 조준웅 특검에 대한 수사도 해야 된다. 왜냐하면 3개월인가 뒤에 조준웅 특검의 아들이 삼성전자 과장으로 특채돼서 들어가는데 특채라고 하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가령 뭐 박주민, 박용진 이런 사람들처럼 뭐 좀 이렇게 사회적 이력이 있어서 그걸 우리 회사가 잘 쓰려고 특채하는 건데 이 아들은 뭘 했느냐? 입사 시험을 준비한 게 다야. 대학 졸업하고. 사회경력은 입사시험 준비? 예. 근데 과장? 지금은 더 잘 나가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모르죠 뭐. 근데 하여간 이거 가지고 논란이 엄청 됐었어요. 근데 너무하다 조준웅. 섭섭해요. 아니 그러니까 조준웅도 너무한 데다가 제가 좀 하대해서 죄송해요. 근데 욕 나오게 생겼는데 욕 안 하는 것만 해도 고맙죠. 뭐. 국세청의 태도는 쭉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면 공무원이 아니에요. 삼성의 마치 직원들 같은 느낌? 답답하죠. 예. 이 부가기관에 대해서요. 10년이다까지는 우리가 막 와서 끌어냈어요. 야 10년 그럼 10년 이렇게. 근데 어떻게 10년을 잡느냐? 지금부터 10년 이렇게 잡아요. 역산해서. 그럼 어떻게 돼요? 12월 12일부로 했으니까 2007년 12월 12일 이후의 계좌에 열려있던 계좌에 대해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다 찾아가 버리고 해제해버렸다고. 2008년 과정에. 그러니까 기껏 해봐야 길어야 1년 짧으면 몇 개월 짜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억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3%, 그 당시에 몇 프로인지 모르겠습니다. 3%면 3억. 3억에 대해서도 한 뭐 6개월 1억 5천 이거밖에 안 걷어가겠다는 거지. 근데 기간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계좌 개설일로부터 실명 전환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계좌 개설한 날로부터 실명 전환일까지. 그러니까 그러면 길게는 10년. 그렇게 하면 길게는 10년. 짧게는 뭐 1, 2년을 이렇게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피해서 굳이 이렇게 계산. 우리가 지금 법리 논쟁을 아니 내가 법을 내가 얼마나 알아. 맨날 법을 어기기만 했지. 학생운동하고 뭐 노동운동 지원하고 이러면서요. 근데 이 법을 막 열심히 연구해서 이렇게 보면 법에 있어요. 계좌 개설일부터 하라고. 근데 그런 걸 애써 무시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 지금 국세청하고 싸우고 있거든요. 좀 도와주세요. 법 잘하잖아. 아니 이제 재밌는 게 국세청하고 지금 싸울 게 아닌데 국세청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왜 우리 여당이 아니야? 그러니까 정무에 가면 자유한국당하고 최종구 금융위원장하고 짝짝꿍이고 난 여당 아니야. 그러니까 정무에 가면 야당으로 생각하고 아니 뭐 열심히 해요. 사실 법사위나 안행위에서 공무원들이 야당 의원들 찾아다니면서 로비하는 게 제 눈에 띄어가지고 제가 몇 번 막 조졌어? 지져버렸거든요. 잘했네. 그 뒤로는 눈치 보는데 답답해요. 아니 그리고 이거 말고도 저한테 이제 방송 시작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이거 꼭 물어봐 달라는 거. 이 이외에 삼성이 받고 있는 특혜. 맞아. 한두 개만 좀 얘기해 주시죠. 보험업 감독 규정. 말이 좀 어렵죠. 보험업을 감독하는 금융위원회가 만들어 놓은 규정입니다. 이 보험업 감독 규정은 그냥 금융위원장과 금융위원회들이 만들어서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여기에 삼성에 대한 무시무시한 특혜가 숨겨져 있어서 제가 바꿔라 그랬거든요. 내용이 뭐냐면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금산분리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업과 산업자본이 서로 이렇게 일정하게 분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이 법 규칙에 따라서 보험업을 운영하는 자본은 보험업 자본은 자기 자본의 3%만 산업 자본의 지분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주식을 살 수는 있지만 가질 수는 있지만 자기 자본의 3%입니다. 삼성생명이 그런데 얼마냐? 대략 한 200조 정도를 합니다. 삼성생명의 그 200조 자산의 3%면 얼마예요? 6조. 6조 내에서만 산업을 하는 회사들이 주식을 가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삼성생명의 주식을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8.12%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식이 8.16% 정도. 8.16%다. 계속 바뀌니까 초수점 이하는 뭐 빼고 8%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8%가 얼마냐? 삼성전자의 주식이 지금 270만 원 정도예요. 한 주에? 그래서 이 8% 정도의 지분을 계산을 하면 26조 정도가 나옵니다. 26조에서 30조 정도에 왔다 갔다 해요. 이 어마어마한 돈을 그러면 아까 6조라고 그랬잖아요. 삼성생명이 가질 수 있는 산업하는 회사의 주식은 6조 정도. 6조인데 지금 뭐 26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26조를 가지고 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삼성이니까 그렇습니다. 정답. 보험업 감독 규정에 이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시중 가격이 아니라 시중 가격 270만 원이 아니라 취득 원가로 계산하게 합니다. 취득 원가는 5만 원이에요. 삼성전자를 샀을 때 돈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샀을 때 5만 원이야. 270만 원짜리를 5만 원으로 계산을 하니 그게 가능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해지죠. 보험업 감독 규정이 있고 은행업 감독 규정이 있고 무슨 증권업 감독 규정이 다 있잖아요. 그럼 있죠. 다른 감독 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중 가격으로 계산하게 돼 있어요. 보험업 감독 규정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특혜예요. 두 번째. 그러면 다른 모든 보험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해서 제한 지분 이상으로 할 수 있게 된 데가 어디가 있느냐? 두 군데가 있어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예요. 다른 보험회사는 이렇지 않아. LIG 생명 뭐 이런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금융 관료들에 의해서.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물었죠. 금융위원장님 이거 특혜 아닙니까? 삼성 특혜 아닙니다. 우리가 삼성 앞에서 작아지세요. 작아진 적 없다니까요. 이게 다야. 아까 원래부터 작았다. 아니 이거 바꾸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법으로 바꾸세요 이러더라고요. 국회의원 아니십니까? 법으로 바꾸세요. 가 없네. 아니 이건 기본적으로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요. 자기들이 감독 규정으로 규정해 놓으니까 자기들이 바꿔야 되는데 감독 규정이라는 거는 진짜 유관 기관에서 만든 규정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자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바꾸면 되는데 법으로 바꾸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야당들이 협조해 줄 테니 법으로 바꿔서 이 얘기예요, 뭐예요? 자유한국당이 좋다고 하면 찬성해 주시겠어요? 이건 좀 너무한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분개를 하고 있고요.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고 우리 정권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정권에 대한 힘 빠지기만 기다리고 있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만들어질 때 있잖아요. 네. 그때 최정구 금융위원장은 뭐든지 권고해 주시면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막판에는 딱 거부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 계속 로비가 들어왔대요. 아니 이제 이거 좀 해야 되겠다. 이 자료 좀 주시면은 법사위에서도 수사도 좀 하라 그래야 되겠네요. 그럼요. 필요합니다. 우리 박주민, 박용진 양박이 한번 협력을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펼쳐나가야 된다. 이게 언론에서 다루질 않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정치부 기자들 제가 좀 서운한 게 류여의 막말, 홍준표의 막말 이런 거는 와 하잖아요. 서로 막말하고 싸우고 이러는 거는 막 엄청 다루는데 이런 되게 중요한 문제. 우리 금융산업과 시장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잘못된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헤쳐나가기 위한 이런 노력에는 관심을 안 가져요. 어려워서 안 써요. 어려워서 안 쓰는 것 같지가 않은데 제가 쉽게 설명하잖아요. 지금 어렵나? 아니요. 제가 그때는 정치부가 이런 데 너무 관심을 안 가져요. 쉽게 기자들이, 말씀을 잘 해주셨고 아마 들으시는 분들은 다 이해가 됐을 거고 특히 이제 분노해야 될 지점 국민분들이 아셔야 되고 분노하셔야 될 지점들도 많이 얘기해 주셨어요. 국세청 또 지금 말씀하셨던 금융위 관련된 공무원들의 입장과 태도 이런 건 진짜 분노해야 되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징금을 내야 되는 그 시기 과세 시기 얼마 안 남았다. 네. 4월 17일이다. 길게 봐야. 네. 이거 지금 그래서 빨리 더 문제화돼서 여론화가 돼가지고 뭔가 좀 움직여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다 국민들 아셔야 되고 저는 뭐 이 부분은 또 다른 뭐 수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특검이 아니라면 검찰이라도 좀 나서서 조준웅이라는 분이 하셨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야죠. 네. 삼성을 왜 이렇게 괴롭히냐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건희를 괴롭힌 적은 있어도 삼성 괴롭힌 적은 없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삼성이라고 하는 매우 훌륭한 회사가요. 오히려 이 총수와 총수 일가들의 편법적인 지배로 인해서 여러 리스크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죠. 시간이 좀 되면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삼성전자가 한 2014년부터 대박이 나잖아요. 네. 반도체 올해도 대박이 날 거라 그랬고 작년에도 완전 대박이었죠. 완전 대박이었죠. 네. 그런데 삼성전자가 엄청난 호황을 갖고 있는데 이 호황 곧 끝납니다. 그렇죠. 슈퍼사이클이 뭐 올해 중으로 그렇습니다. 끝날 것이다. 올해 중으로 이렇게 끝납니다. 얘기하고 올해 있죠. 중으로 끝난다고 여러 투자은행이나 이런 데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삼성의 반도체 호황은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건축붐이 일어나서 호황을 같이 누리는 벽돌 공장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 시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저장장치, 반도체에 대한 호황이 있는 거죠. 이건 곧 끝납니다. 네. 그러니까 아파트 붐, 건설 붐이 끝나고 나면 벽돌 공장은 놀아야 돼요, 이제 사실은. 네. 그러면 그거를 미리 예측을 해서 2014년 때부터 돈을 잘 쟁여서 뭘 해야 되냐면 새로운 먹거리로. 그래서 AI, 예를 들면 뭐 자율주행, 드론, 클라우드 이런 데다가 저장장치 쪽에 계속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관련된 괜찮은 스타트업을 업체를 이렇게 인수하기도 하고 이런 걸 해야 된단 말이죠. 네. 여러분 검색회사인 구글이 왜 AI 투자하고 자율주행에 투자하겠어요? 뻔한 거예요. 자기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2014년부터 뭘 했어요? 자사주를 계속 사들여요. 자사주. 그래서 2014년에 제 기억에 한 1조 5천억 원 사요. 네. 2015년에 한 7조인가 5조인가를 사요. 2016년에도 또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계속해서 그 3년 동안 한 20조 가까운 자사주를 사요. 자사주를? 네. 근데 이 상황에서 봤더니 2014년 이전에는 3년 동안 자사주를 한 수도 산 적이 없어요. 왜 그랬냐면 2014년 5월인가에 이건희 회장이 쓰러져요. 네. 화들짝 놀래서 승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자사주를 사요. 왜 샀을까요? 우리 법에요. 자사주는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의결권이 없고요. 의결권이 없죠. 네, 배당권도 없고요. 신주 인수권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회사의 어떤 가치를 관리하기 위해서 사들이는 것만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 멍텅구리 주식인 자사주가
지주회사로 분할을 하잖아요.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인적 분할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회사에 신주가 분할되는데 기존에 있었던 주식이 그대로 배분됩니다. 그래서 박용진이 삼성전자를 20% 가지고 있으면 새로운 지주회사에서 20%를 받아요. 그런데 무려 13%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사주가 그만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의결권을 아무런 행사를 못하고 있는데 인적 분할을 해서 새로운 회사가 만들어지면 23%의 의결권이 부활을 해요. 자사주의 마법이 벌어지죠. 그러면 이거를 누가 운영을 해요? 누가 이 의결권 행사를 해요? 이재용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이재용이 삼성전자 주식은 자기가 0.6%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0.6%를 가지고 있고 아버지 거랑 다 합치고 엄마 거랑 다 합치고 해봐야 4.6밖에 안 돼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삼성물산 동원해가지고 삼성생명 동원해가지고 이 전체 구조를 다 똘똘똘 뭉쳐봐야 18%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삼성생명 일대주주가 무너지고 삼성생명 일대주주가 무너지면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8%의 삼성전자 주식도 자기가 행사 못할 수 있으니까 이게 불안해서 말똥 치워주고 이러면서 삼성물산을 억지로 그렇게 통합을 했고 2차 작업이 뭐였느냐면 삼성전자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겠다는 거였어요. 인적 분할을 하겠다는 거였어요. 이거를 제가 안 된다. 자사주가 의결권이 부활되는 걸 막아야 된다고 그래서 법안을 냈고 그게 법사위에 가 있어. 근데 김진태가 그 논의를 막아. 아, 자유한국당이 죽어라고 막더라고요. 근데 이 양반이 감옥에 가버리는 바람에 감옥에 앉아갖고 삼성물산 통합에 대한 뇌물 문제로 싸우기도 바쁜데 이거 못하겠다. 그래서 인적 분할을 하는 지주회사 전환을 포기를 해요. 그 안에서. 그래서 그냥 소각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냥 자기 지배력 더 강화하려고 20몇 조를 이렇게 쌓아놓고 있다가 하고 다 소각시켜버리고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이 그 20조를 새로운 산업, 먹거리 분야에 투자하고 그리고 통합하고 업체를 인수하는 쪽으로 갔더라면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위한 여러 준비가 더 탄탄해졌겠죠. 아, 그리고 삼성전자 차원에서도 좋죠. 그럼요. 지금 뭐 언제까지 반도체, 물론 좀 고급이고 핵심적인 부품이긴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벽돌에 불과한 그것만 만들고 있어야 되겠어요.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상당한 위기인데요. 작년에 수출만이 됐다고 대통령도 좋아하시고 뭐 여러 경제부처에서 좋아하시는데 그 전체의 15%가 넘는 부분을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어요. 맞아요. 이건 대단한 편중과 편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망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더 잘 돼야 우리 경제가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의 경제 성장이 제궤도에 올라서요. 다른 분야도 이렇게 좀 잘 되고 할 때까지는 삼성과 재벌들이 버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회사를 운영해 왔으니 큰일이라고 저는 보고요. 작년에 은퇴한 삼성의 그 부회장 그분 성함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권호연이었어요.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화랑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아니다. 새로운 투자에 전혀 지금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다. 위기다라고 딱 얘기를 하고 은퇴를 해요. 쓴소리 한마디 하고 은퇴하네요. 그분이 있을 때 쓴소리를 했어야지. 쓴소리를 하면 어떻게. 그러니까 박용진 의견이 맞아요. 여러분. 그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벌 총수에 대한 적절한 제재와 시장 질서와 경제 질서를 정확히 지켜라라고 하는 것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걸 누가 해야 돼요? 금융당국과 과세당국과 우리 검찰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안 해요. 김영철 변호사의 책에 보면 로비를 죽어라고 하는데 전부 다 국세청, 금융당국, 그다음에 검찰한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떠한 규제도 다 피해가고 어떠한 처벌도 피해갔던 거 아닙니까? 정치권에 주는 건 떡값이래요. 진짜 떡값. 근데 저쪽에다 주는 건 떡값 이상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저쪽에는 뭐 K값 주고 뭐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저 혼자서 어려워요. 그리고 박주민 의원이 도와준다고 하는데 우리 둘이서도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 금융당국 정신 차려라. 금융위원회 정신 차려라. 최종구 금융위원회 똑바로 해라. 그리고 대통령과 그 청와대에 있는 분들도 아실 수 있게 이런 얘기를 자꾸 해주셔야 돼요. 삼성 이건희와 이재용을 넘어야 삼성전자가 더 잘 되고 삼성그룹도 잘 된다. 그러면 우리 경제에 무려 수출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이 더 잘 되는 거, 우리 경제가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정의, 공정과세, 더불어민주당이 해나가려고 하는 방향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 오늘 바쁘신 시간에도 불구하고 나와주셔가지고 굉장히 좋은 말씀 그리고 뭐 새로운 정보 이야기 많이 해주셨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하네요. 심각합니다. 이걸 개선하려는 시간도 많지 않고 그래서 온 국민이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뭐 4조 5천억 뭐 이런 얘기를 막 했는데, 우리 저 민주종편은 이 꽈배기가 아침에 이게 지금 간식으로 밑에 지금 자발적 시청역에 후원 계좌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꽈배기를 좀 좋은 걸로 바꿀 수 있는 그래서 후원해 주시고요.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박용진 혼자 튀어보려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만들려고 하는 건 정의로운 경제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주목받기 위해서도 뭐 정치인이 주목받는 걸 싫어하겠습니까? 주목받는 것도 있습니다만 잘못되어져 왔었던 일들을 바로잡는 일에 우리 모두가 나서야 됩니다. 누구를 처벌하고 누구를 쫓아내고 구속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묵은 여러 제도적인 적폐들, 관료 적폐들 이런 부분들을 드러내고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에 함께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박용진에 대한 응원해 주시면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의 국정 철학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박주민의 정수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적폐를 청산하고 정치의 수질 개선이 필요한 곳으로는 또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